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2016년 5월 14일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용병들, 새로운 용병들이 서울 경마장에서 입성을 해서 기승을 해봤습니다. 바로 입상을 한 기수가 있죠. 임난 기수라고 인도 출신의 기수가 바로 15조 정상제일이라는 마필을 갖고 입상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기승술도 기승술입니다만 편성의 호기를 만나서 선행에 나가서 성공했던 것이 주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패트릭 기수는 역시 아직까지 안정된 자세는 아니더라고요. 이 두 기수는. 물론 용병 중에, 서울 용병 중에 대장은 페로비치 기수죠. 페로비치를 따라갈 기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서울 경마라든지 부산 경마장에 이 페로비치 같은 기수들 한 4-5명들만 갖다 꽂아놔도 서울 경마, 부산 경마장은 변화가 금세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경마 성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수들이 열심히 타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요 근간에 서울 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 경마를 뿌리 뽑자고 해서 지금 조교사들도 조사를 들어가고 있고, 암암리에 지금 조사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라 경마보다는 실화 경마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성적이 좋은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마가 발전이 되려면은 부산, 서울 모두 실화 경마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대로 뛰는 경주들이 많아야 열심히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이기고 또 분석하는 경마 팬들이 이기는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 시스템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가 깨져서 허접한 경주 편성들이 몇 경주 있습니다. 경주가 허접하든 아니면 내실 있든 간에 경주를 치르는 순간 저희는 붙어야 되고 붙는 순간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편성 질의 노하우와 상관없이 돈만 따시면 되는 겁니다. 자, 1경주부터 풀도록 하죠. 1000m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기 마필들이 전부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핵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36주, 그리고 스타리안 같은 경우는 16주. 근데 이 두 마리를 빼고 나머지 말들을 보니까 허접하기 그지없어요. 편성상으로 볼 때. 뭐 약을 먹지 않는 이상 능력 발휘를 다르게 할 마필은 사실 찾아봐도 힘듭니다. 물론 훈련을 잘 시킨 말들은 몇 두가 있어요. 이번 뭐 퀸 프리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다크 엠버. 그런데 훈련이 잘 됐다 하더라도 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을 보여야 되는데, 27 중에서는 그나마 기수나 그 다음에 각질상으로 볼 때 7번 다크 엠버 정도가 남습니다. 앞에 가는 말 중에. 그래서 얘 하나만 딱 걸리적거리고 3번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8번 스타아리랑, 이 두 마리의 마필이 약간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경주는 강도를, 배팅 강도를 줄이시면서 상황들을 보십시오. 주로 상황도 보시고, 스타아리랑 같은 경우는 조교가 약합니다만 약한 조교를 하고도 12월 달 경주 때 지금 라인나라든지 후리바람 이런 말들과 뛰면서 어깨를 겨뤘던 전력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훈련은 안 됐다 하더라도 기승기수의 능력으로, 페로비치의 능력으로 갖다 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핵 항공모함은 또 순발력이 좋고. 그래서 1경주는 어쨌거나 강도를 줄이면서 다른 말 찾지 마시고 강도를 줄이는데 신경을 쓰시라. 자, 2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로 팔릴 전력이 이제 3번 비어 빅토리, 그리고 5번 클리어 퍼스트, 여기에 7번 퍼펙트 러브와 8번 파이어 드림, 이렇게 4두의 마필이 되겠는데, 우선 클리어 퍼스트가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입상 경험이 있죠. 3월 5일 날. 그런데 지금 켄터키 코드란 마필이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각질이 부딪힙니다. 5하고 6이. 5가 선행을 나가도 6이 끌릴 거고, 6이 앞에 나가면 5가 불안하고, 어차피 인기마에 기승하면 메리트 없는 기승기수의
말이기 때문에 5번은 사실상 돈질을 하기 좀 불안합니다. 반면 지난번에 거리 줄여서 걸음 변화 보였던 8번 파이어드림이라든지 그리고 거리를 줄였죠. 지난주 골드 패션이라는 마필이 입상을 했는데 그 말과 같이 뛰었던 7번 퍼펙트 러버, 그 다음에 3착 퐁당이 돼 있는 3번 비어 빅토리, 이 3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는 오전장 허찬지 준메인 승부 경주로 들어갑니다. 12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인기도 한 5파전 구도로 팔릴 거예요. 마리수는 8마리입니다만 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인기마 다 됐고 어떻게 배팅을 합니까? 인기마 5두 안에서 인기 1, 2, 3위급 안에 있는 마필 한두와 또 어느 정도 팔려줄 마필 한두, 두 두를 도려내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자, 오전장에 자신 있게 붙어서 공략을 들어갈 경주예요. 되지 않는 헛바람 부는 인기 마필들 2마리를 동시에 도려내니까 중배당 맞고는 현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장 3경주 첫 번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배팅 강도를 올리는 3경주 허찬진의 준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1200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놓고 쳐야 될 마필이 5번 검빛 강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페로비치가 물론 3월 5일날 한번 타봤습니다. 타봤고 그 당시 4착으로 왔고 지난번에 발주가 안 되면서 고착을 하면서 경주를 망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에 왔어요. 자, 이번에 페로비치가 다시 고삐를 쥐어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주 연습까지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그 다음에 병합조교까지 시키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5번 검빛 강자에 붙여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5를 포인트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우선 관심만 한두, 5와 같이 가야 될 관심만 한두만 소개해줘. 지난주에도 페로비치와 홀랜드의 궁합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디노홀랜드에 8번 퀀텀 리프가 그래도 그나마 뛰었던 편성이 지난번 뛰었던 편성이 지금 출전하는 말들보다는 센 말들과 뛰었기 때문에 역시 검빛 강자하고 같이 조합의 첫 번째 순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현장에서 상태 좋은 놈을 골라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1200 국 5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혼전 구도예요. 자, 순발력 좋은 말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봉캐슬 같은 경우가 인기를 끌 텐데 얘는 승군전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바로 선행에 성공해서 들어왔던 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외곽 게이트에 있고 선행이 또 불투명해요. 안쪽에 몽골이라든지 치고 나갈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마로 팔린다면 다소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을 미리 경마팬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요. 공백 이후에 나온 말들이 2마리가 있습니다. 7번 청춘열차하고 3번 이지스 요새. 이 2마리가 공백을 안 갖고 나오면은 거의 배당이 없어요. 먹을 게. 그 대신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먹을 배당이 나오니까 이 2마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나 7번 청춘열차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 경주 때 편성이 원체 셌습니다. 센 편성이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질병 없이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재검 때 탄력도 좋고 그 다음에 상태도 좋기 때문에 7번을 먼저 우선순위로 보고 이지스 요새도 안장을 이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쉬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바로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마리와 이번 PK 캡틴, 그 다음에 드라마틱 데이 승부란 말입니다만 그 다음에 서울퀸 이렇게 되는 입상마 가운데서는 아까 왜냐하면 나봉캐슬을 들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말들 가운데서는 현장에서 압축을 해서 좀 좋은 놈을 골라서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두고 5경주를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로 보겠습니다. 자, 6경주 갑니다. 거리 1300 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3두 압축 구도로 경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게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 밝은 내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때 승부를 걸 수 있었는데 약간 무리한 경주 전개를 의도적으로 만든 듯한 냄새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전개가. 선행을 나가도 좋고 선입을 나서도 좋고 어차피 제가 볼 때 선행보다는 선입 쪽의 응수를 타진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번 밝은 내일은 직전보다는 더 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자, 7번 파이어폭스가 지난번에 센세이셔널의 그 빠른 페이스를 따라 붙었는데
그 센세이션을 이기려고 했던 그 마지막 끝걸음에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연투하는데 한 표 더 던집니다. 그리고 역시 안장이 무섭죠. 6번 장산을 놓기. 이 말도 지금 3착 2번의 아쉬움을 풀기 위해서 3착 승부는 했기 때문에 덜 봤는데 지난번에 의외로 걸음이 많이 뛰더라고요. 여기에 이연종 카드라면은 더 올려붙이는데 하자거리가 없을 것이다. 육경주는 1번 밝은 내일, 그리고 7번 파이어폭스, 그리고 6번 장산 로키의 3도 압축 구도로 육경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거리 1400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능력 비슷한 엇비슷한 마필들이 몇 두가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외곽에 있는 영농이란 마필이 인기를 끌 전력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맥스로 볼 때 받치는 막권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뛰는 거 보니까 여기서 물론 선행에 성공하면은 날아갈 이제 붙어서 버틸 빵수가 한 40% 되는데 선행을 못할 경우 안쪽에도 발들이 좀 있습니다. 2번, 10번 뭐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가면은 위험 요소가 있는 인기마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고, 우선 주목해야 될 마필은 안쪽에 이번 골드데이예요.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나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나가질 않고 걸음을 재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잰 걸음에 1400경주를 거의 착순권에 왔다면 이번 골드데이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될 마필이 되겠고, 승부란 말 중에서는 고가의 말입니다. 골드 갤러퍼. 편성은 지난번에 똥편성입니다만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가 자꾸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골드 시리즈의 배당 막건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날아올 수 있는 말 중에서는 5번 딕시 플로이시나 6번 청계가 안장으로 볼 때나 각질로 볼 때 이 두 마리의 마필들이 다소 좀 무서운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농은 최하 맥스로 뒤쪽으로 본다는 것을 키포인트로 7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우리 13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경마를 배팅함에 있어서 고배당 막권도 좋고 중배당 막권도 좋고 저배당 막권도 좋죠. 물론 적중이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배당 막권을 추천했을 때 경마팬 여러분들은 많이 사지 못하실 거예요. 왜? 배당이 높으면 당연히 주머니에서 돈질이 높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배당 막권을 살 때는 오히려 거꾸로 돈질을 많이 나가게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배팅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배당이든 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똑같이 배팅하십시오. 오히려 배당이 높을수록 더 꺼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경마를 진행하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배당이 있는 경주를 공략을 하셔라. 저배당 포인트는 때릴 때만 한번 때리고 나오면 돼요. 허찬지는 고배당을 노리는 예상가도 아니고 저배당을 노리는 예상가도 아닙니다. 중배당 막권을 선호하는 예상가예요. 때리고 먹기 쉬운, 또 한탕을 찍었을 때 돈이 나오는 그 중배당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막권을 찾다 보면 고배당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배당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8경주 중배당 막권의 키포인트를 마치고 공략을 들어갈 거예요. 때리기 딱 좋은 배당, 그리고 환수가 딱 제대로 되는 그런 중배당 막권에 한탕을 찍을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갖고 정확한 관리말을 갖고 이번 8경주 정확한 메인 승부로 아주 한탕을 찍고 나올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지난주도 제대로 때릴 수 있는 중배당 막권에 한탕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8경주도 중배당 막권에 일단 한탕을 찍고 그 다음에 배당말을 연결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시면 됩니다. 허찬진의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3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인데요. 자, 이번 9경주는 후반장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에 아주 굳히기를 딱 굳혀버리자. 오전장, 중반장, 또 메인 승부경주까지 찍고 나가면서 마무리 9경주의 상황을 내자. 그래서 준메인으로 잡은 경주가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허찬진이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마필이 한두가 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한 인기마가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조합을 하나를 인기마를 꺾으면서 배당마를 공략하면서 이번 9경주에 키포인트를 두고 공략을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입상권의 한 마리만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2000승에서 2승을 남겨놓고 있는 박태준 기수의 3번 에이스 스피닝이 되겠습니다.
1200경주까지는 어떤 편성을 만나도 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현 군에서는. 지난번에 픽스타임을 제압을 했는데 그 픽스타임을 제가 승군전에 좀 덜 봤더니 승군전에 혼합 상군에서 바로 1200경주를 창구 타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픽스타임이 되겠습니다. 그 픽스타임보다 걸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혼합 상군에서 이미 픽스타임이 입상을 했습니다. 유추로 해석을 해볼 때 물론 경마라는 것이 유추 해석이 아니고 능력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3번 에이스 스피닝은 감량 이점도 있고 1200경주라면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제 준메인 승부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만 강조를 해드리고 이번 9경주 준메인으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0국 4등급 마필들 9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데리고 가야 될 마필과 불안한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선 데리고 가야 될 마필은 지난번에 4착으로 왔던 삼봉이에요. 자, 삼봉이란 마필이 부담 중량을 사실 첫 57일 부담을 달았으니까 그리고 또 외선 전개를 하면서 높은 부담 중량과 전개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4착에 그쳤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뛴 거리를 기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얹었던 무게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뛰었던 1700거리와 57의 부담 중량을 기억을 합니다. 자, 이번에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문세윤 기수가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8번 삼봉은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려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반면 스타보니비는 오히려 좀 다소 불안합니다. 왜? 이현종 기수가 기승해서가 아니고 지난번 경주들이 다 맥스예요. 최선을 다했던 경주입니다. 그 당시 스타보니비가 삼봉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가벼운 등짝이었고 참았던 발걸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늘었어요. 숫자로 비교해봐도 삼봉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7번 스타보니비는 이번 경주에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인기마가 된다. 10경주였습니다. 자, 11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1700, 2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인기마 한두와 부진 마필들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인기마 한두 5번 빛의 바다를 안 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1700경주고 지난번에 1800을 외곽 선입을 타면서도 들어왔는데 이번에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거리가 줄고 전개가 유리하기 때문에 5번 빛의 바다는 무조건 11경주에 빠지지 않을 인기마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차권이에요. 나머지 9마리 마필들이 전부 편성상으로 볼 때 진짜 최하급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승부 의지를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5번 빛의 바다를 놓고 뒤에 붙일 말은 현장의 상태와 배당 상황을 보시고 노리시는 그런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고배당 마필로 한두 신경 쓰는 마필은 안장이 바뀌었습니다. 페로비치가 기승한 8번 돌풍처럼인데 이 말이 예전에 입상을 할 때 보면은 중종속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페로비치가 기승을 해서 조금 더 바짝 밀어준다면은 말의 근성을 좀 살려준다면은 붙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배당으로 신경 쓰는 마필 한두는 돌풍처럼이라는 점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머지 말들은 현장에서 조합을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2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 마필들 11두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동안 제가 지난번 경주 때도 꺾었어요. 이 전승대세를. 왜냐면은 말이 좀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4월 2일 날 끌리고 나서 마지막에 거의 쓰는 듯한 걸음 때문에 지난번에 잘랐는데 지난번에 페이스 조절을 하니까 조금 더 뛰더라고요. 자, 이번에 거리 1400 페이스 조절 안 하고 내빼도 됩니다. 그래서 전승대세는 이번에는 살려줘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 이제 9번 정상천마가 팔릴 텐데 이 말은 지난번에 선행을 편하게 나가고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원더풀 룰러죠. 원더풀 룰러한테 잡혔고 그 다음에 나이투도 이런 말들한테 잡혔는데 그 편성을 저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번 편성도 센 편성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또 문세윤 기수가 직접 직조를 해서 또 팔릴 마필입니다만 1400경주는 한 번 더 검증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냐. 물론 거리는 기억을 하고 있겠죠. 지난번 뛰었던 거리는. 근데 먹을 배당이 6하고 9가 줄서기로 들어온다. 게다가 또 9는 지난번에 선행을 나갔는데 이번에 따라가야 되는 전개였기 때문에 6, 9의 막권의 조합은 다소 불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6번 전승대선을 인정을 하고 9번 정상청마는 좀 불리하니까 배당판에 좀 신경을 쓰시고 인기만 하면은 조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배당말들 몇 두만 소개해드리죠. 우선 10번 갈색 전령입니다. 지난번 그 바닥은 이해가 안 가는 바닥이죠. 어느 정도를 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도 안 좋았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기 위한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거리 1400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상천마한테 졌습니다만 의지가 좀 약했던 이번 진명강우가 오히려 정상천마보다는 먹을 게 있는 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경마에 출전하는 경주들의 말들 통합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결과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기원하겠고요. 한 마리씩 얘기하는 그런 해설 방송이 아닙니다. 집중 해부로 완벽하게 경주를 해부하는 그런 위닝 경마 해설 방송입니다. 좋은 결과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고 꼭 승리하는 경마일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 허찬진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신사고 위원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오늘 토요경마는 지금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경주에 집중을 하고 서두는 뭐 특별한 또 사건 사고도 없고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금요일 날 장우성 기수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할게요. 장우성 기수가 지금 지난주 마지막 경주 때 이제 컨디션 저하로 타지를 못했는데 자, 신사고 위원. 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다시피 이제 장우성 기수를 한번 만나면은 인터뷰장에서 꼭 열심히 좀 타달라고 얘기 좀 부탁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신사고 위원의 몫인데 신사고 위원이 볼 때 장우성 기수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아니 그래도 그 성격이나 보면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한번 좀 쉬는 기간 동안에 좀 마음에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 다시 또 옛날의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그런 기수입니다. 예. 신사고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왜 자꾸 부정이 생각날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 몫은 신사고 위원이 기수 하나 살리는데 잘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 틀어질 거예요. 자, 오늘은 경주로 바로 진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상 경주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경주 1400m 4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종 구도인데요. 자, 우선 신사고 위원이 세게 보는 마필이 있다면 한두 먼저 설명을 해주죠. 네, 상대적으로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것 같은데요. 이 9번마 봉성이로입니다. 이 말은 지금 작년에 뛰고 장기 휴양 이후에 한번 지금 적응을 한 말인데요. 전형적인 400m 스프린트형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 3번 입상을 했는데 모두 다 지금 400m에서만 입상을 했단 말이고 무엇보다도 기수 기용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권동석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말에 아주 최적임 기수입니다. 10만 때 데뷔전 때부터 함께 해왔던 기수고 지금 뭐 소속주로 옮기면서 이 말과는 지금 한 1년 만에 지금 기승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이 9번마 봉성이로를 가장 잘하는 기수가 이 권동석 기수이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을 한번 뽑아낼 수 있지 않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제주마 1등급에서도 그 선행마 한두 있죠? 그 봉성 시리즈인가요, 그것도? 네, 봉성명가라고 있었죠. 네, 봉성명가. 네, 같은 마주의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봉성이로가 마주가 좀 바뀌었지만 네, 같은 마주의 말이었습니다. 예, 이 봉성이라는 데가 제주의 그 교례 밑에 있죠, 동네가. 네네. 네. 저도 뭐 신사고 위원은 제주가 고향입니다만 저도 제2의 고향이 제주도 그 인연으로 우리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아요. 지난번 경주 때 쪘던 공백 이후에 쪘던 걸음이 뭐 착차가 없었기 때문에 400m면 의지 문제가 되겠죠. 저는 4번 화랑도를 추천합니다. 근간 두 번 모두 4착으로 왔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앞에 붙여서 뛸 수 있는 마필 중에는 4번 화랑도가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프린터는 아닙니다만 얘는 그래도 앞에 선입권까지는 붙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지 부분으로 볼 때 직전 경주만 타준다면은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4번 화랑도를 추천하겠고요. 자, 신사고 위원. 네.
자, 한 마리만 더 얘기해 보죠. 배당권 아까 봉송이로 얘기했는데, 자, 5번, 7번, 8번, 10번 요 나머지 말들 가운데 한 마리 정도 요주의 세력이 있다면. 5번만 꿈돌이에요. 꿈돌이가 그래도 지난번에는 초반 출발부터 나오자마자 말이 안으로 기대면서 이 초반에 스피드를 못 살렸던 그런 경우였는데 이번에도 물론 뭐 초반에 나오면서 얼마나 안쪽으로 기대는가 이런 부분이 관건인데 앞쪽에 1, 2, 3, 4번이 빠른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꿈돌이가 한 초반 100m만 좀 빠르게 나와서 안쪽에 자리 잡는다면 뭐 그런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김홍호 기수가 얼마나 잘 타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8번 재빨리가 지난번에 인기만했는데 앞에 나가다 퍼져버렸어요. 800m를. 네네. 근데 이 김다영 기수의 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이거는? 글쎄요. 저도 이 김대영 기수가 이 말은 처음 타는 것이고 재빨리란 말도 전형적인 400m에 적합한 말이긴 합니다. 이 말이 최근에 컨디션 나쁘지 않았는데 상당히 좀 이 말을 보면 기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기수가 많이 까다로운 말이기 때문에 김대영 기수가 처음 기생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약간 저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400m는 무조건 마명도 그렇고 재빨리 뛰는 놈들이 좋은 거 아닐까요? 예, 재빨리도 과거에 400m에서 이렇게 입상도 많이 했었고 400이 800보다는 훨씬 나은 말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명으로 좀 걸리네요. 기수도 걸리고. 왜냐면 김다영 기수 태워갖고 보면 보통들 앞에 붙여갖고 그냥 들어오는 뒷짐지고 다른 애들이 뒷짐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점이 좀 걸립니다. 자, 일단 신사고 위원은 봉송유로를 강하게 추천했고요. 저는 화랑도를 추천한 경주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 제주 3경주 갑니다. 900m고요.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에 우리 신사고 위원이 추천을 했어요. 불안한 말도 얘기를 했고 직통을 얘기를 했죠. 네네. 예, 직통을 얘기해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지금 배당 26.2배를 그대로 챙겨드실 수 있었던 경주였고 강한 거리란 마필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58로 8.5로 0.1kg가 늘었어요. 근데 이제 기수는 무섭게 김용석 기수를 태어났습니다. 자, 직통의 승부지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뭐 이번에도 연속 출전을 하는데 네. 아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말을 더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아마 2주 뒤에 대상경주 지금 5주에서 다른 말이 나가기 때문에 대상경주 출전이 힘들겠지만 나는 그래도 이 말도 최대한 한번 뽑아보겠다 하는 그런 조그때 의지는 상당히 지금 좋아 보였습니다. 네, 역시 또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말이 이제 해와달인데 해와달은 좀 편성으로 볼 땐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만 경쟁력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 뭐 착승권 이상은 온다는 그런 생각의 마방에서도 지금 연속으로 나온 건데요. 이 말도 지금 최근 들어 걸음의 신장세가 상당히 지금 뚜렷하게 지금 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훈련 때도 보면 주행과 주폭이 많이 늘었고 일단 지금 강약 편성에서 적응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지 일본만 해야돼도 최근에 상승 페이스를 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원래 이게 편성으로 보면은 불멸의 태양이 팔려야 되는 경주인데 지난번에 물론 편성도 셌습니다만 너무 졸전을 펼쳤는데 얘 컨디션은 어떻게 봅니까? 저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 좀 많이 보폭이 짧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걸음이 크게 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일반 경주에서는 뭐 평소에 보다는 페이스가 느리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싶으면 불멸의 태양도 지금 13주에서 이재용 카드라면 뭐 충분히 강공 의지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신사고 위원이 상경주에 보는 말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말이 뭐예요? 8번과 10번을 일단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말들은 좀 현장에서 배팅 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번, 10번이 상당히 인기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또 배당 예상도요. 날개는 지금 근간에 뛴 모습을 보면은 뭐 어떻게 후다가 다 까진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있나요? 날개는 뭐 최근에 훈련이라든가 컨디션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난번도 사실 대상 경기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특별 경기에서 그렇게 나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 지금 걸음이 늘고 있기 때문에 뭐 8번, 10번 다음 순서로는 뭐 4번과 1번 정도의 그런 순서가 아닌가 일단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조합 다 나왔죠. 저희는 8번 직통을 좀 세게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도전권 세력으로는 능력상으로 본다면 편성상으로 볼 때는 10번, 4번, 1번 이 정도의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거리 1000m 3세 이상 마필들 12뒤에 접전 구도 되겠는데요.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허찬진이 아주 속내까지 싹싹 다 파고 들어가서 분석을 해 놓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입니다만 전개 상황으로도 팔릴 마필입니다만 전개 상황으로 힘든 마필들 꺾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걸음의 변화가 포착된 마필, 그 다음에 마방의 승부지가 높게끔 걸려있는 마필, 그리고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 이렇게 딱 3두의 마필로 포인트를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 막고는 기본이다, 포커스로 나와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제주 4경주를 토요일 메인으로 잡고 갑니다. 지난주 제주 메인 승부경주 제가 노렸던 배당 마필 3복승식으로 꽂아냈어요. 어쨌거나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무조건 엮어 드릴 테니까 설령 제가 못 엮더라도 경마팬 여러분들이 엮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보는 배당 마필들은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 허찬진의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1400 가나마 2등급 마필들 8두 접전 구도인데 신사고 위원이 토요일 메인 잡았죠? 네. 네. 이거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적중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다 고만고만한 그런 능력들이 도토리 키재는 그런 능력들이 갖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자, 신사고 위원의 출사표 한번, 멋있는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먼저. 네, 오경주는 상대전 중위권 쪽에서 접전 구도인데요. 휴양말도 있고 지금 또 1400을 처음 뛰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능력 비교, 최근의 컨디션 변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8마리 편성에서 일단 중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한방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 일단 밀어붙일 생각이고, 인기 마필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복승과 3복승 연결하면서 저는 중배당 쪽으로 한방 막권 노려보고 싶은 편성입니다. 예. 지난주도 이제 신사고 위원이 이제 지난주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만 이제 한방 때리면 10배 이 근방의 낙권들을 조합을 잘해요. 물론 그 10배가 원래는 20배짜리입니다. 20배짜리를 신사고 위원이 입에 타면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반토막이 나든 반의 반토막이 나든 무조건 적중을 만들 거니까 경마팬 여러분들이 신사고 위원과 같이 동참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중배당 포커스를 맞추는 신사고 위원의 제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입니다. 17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상 경주 제가 허찬진이 세게 보는 마필 먼저 한두를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부대 설명을 우리 신사고 위원을 통해서 한번 듣도록 하죠. 제 추천만은 6경주니까 6번 대승만찬이 되겠습니다. 6경주니까 6번 대승만찬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삼다비오한테 졌던 걸음인데 의도적인 이착 냄새도 좀 났고, 그 직직전 경주 때 또 인기 많아서 3착을 하다 보니까 근성이 좀 꺾인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착은 이 말의 능력을 다 뽑아낸 게 아니다라는 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허찬진은 이 제주 마주협회장배 1순위 추천마로 6번 대승만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자, 대승만찬을 보는데 혹시 신사고 위원이 안 보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대승만찬을 소개했는데 우리 신사고 위원이 추천할 수 있는 마필, 우선 가장 강력하게 보는 대승만찬과 같이 가야 될 파트너 한 마리 얘기해보죠. 4번만 삼다비오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그 당시에 추천 경주를 적중했단 말인데, 사실 이 삼다비오가 지난번 뛰고 나서 어떠한 후유증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번 새벽지구 때의 모습은 전혀 제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난번 이상으로 말이 더 좋더라고요. 말이 이제는 완전 날라다닐 정도로 지금 훈련 때 지금 너무나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4번은 삼다비오 이번에도 무시할 수 없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신사고 위원이 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0배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반토막이 난 건데 뭐 어쨌거나 신사부 의원이 지난번에 노렸던 거는 이유가 있어서 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말이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지금 견인불발이 출전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8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1대 천하도 순발력이 좋은 말이고 이게 2하고 8이 좀 부딪히는데 그래도 선행은 8이 나갈까요? 아 근데 이번만 1대 천하에서 쪽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선행을 뺏기니까 아예 말이 안 되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한번 선행을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지금 엿보이기 때문에 일단 경합성 전개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8번만 견인불발도 말 자체의 순발력이 워낙 빠른 말이고 일단 어느 정도 경합은 기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경합을 한다면은 일단은 불안 요소가 있고 견인불발의 컨디션은 지금 어때요? 상황이? 지금 뭐 베스트 상태는 아니고요. 한 70에서 80% 정도. 지금 2월달, 3월달 레이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올라오긴 했지만 한번 선행말, 앞말 선행말이다 보니까 한번 이게 꺾이니까 쉽게 올라오질 않네요. 예. 강태민 마주가 지금 이제 2마리를 박병진 마방에서 와신 상담하고 꺼내고 있는데 견인불발이 혹여 앞에 가서 1대 천하나 이제 경합을 해서 무너질 경우에 양동작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10번이 양동작전을 걸 수 있는 전력이 됩니까? 아, 능력은 충분한데요. 예. 아, 이 말은 참 제 생각보다 너무 지금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는데 능력은 충분히 와신 상황도 올 수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약간 좀 컨디션이 다운돼서 지금 얼마나 올라와 있나가 문제인데 이 말도 역시 지금 100%의 상태까지는 끌어오르지 못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핸디 조건이 지금 50km다 보니까 뭐 어부지리성 추입은 충분히 조심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또 직선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 중에서는 진치하고 활력소가 있는데 2마리 마필 가운데서는 그래도 진치가 활력소보다는 갭이 한 단계 위 아닌가요? 예, 뭐 진시도 최근에 아주 정상적인 훈련과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활력소란 말이 역시나 부담 중량에서 활력소가 워낙 유리하고 기수도 문현진 기수와의 호흡은 상당히 지금 최근 2번 기승을 해서 2번 입상을 할 정도로 좋은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활력소란 말도 최근 경기를 보면 순간적인 탄력 마지막 한 200m 구간에서의 순간 타임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5번 활력소의 걸음 신장세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활력소는 종속이고 진치는 중종속이에요. 그러니까 활력소는 그야말로 힘을 안 빼 한 번에 딱 폭발력을 내는 거고 진치는 중반 이후에 감아 올려서 추진력을 발휘하는 그런 각질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6번 대승만찬 허찬이 세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사고 의원은 3답 이후에 걸음 신장세를 더 세게 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불안한 정계상 불안한 말들을 들여내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압축을 해서 또 인기마하고의 연결 조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현장에서 본인이 맡은 경주 또 본인이 맡은 경주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경주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신사고 의원을 찾아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적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장우성 기수하고 좀 혹시 어떻게 인터뷰가 된다든지 만나면은 그 얘기를 좀 꺼내보고 아니면 다른 조교사들한테 좀 물어봐서라도 장우성 기수에 대한 뉴스를 한 건을 좀 갖고 오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토요일 제주 경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좋은 결과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저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